6월 5일 금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25 때 또 수많은 북의 도발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쳤다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한 번이라도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부터 비가 오는데요. 어제 저는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했습니다. 제가 삼겹살에 소주 한다니까 뭐 신장 이식한 환자가 삼겹살에 소주를 하냐 거짓말이다 어쩌다 했는데요. 신장 이식을 해도 사람입니다. 열받으면 소주 한잔도 하는 거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이 저한테는 뭐 일종의 사치입니다. 뭐 저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거짓이다 이런 말씀 하기 전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과 황교안 청문회 그리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공방전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내주부터 전개될 정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황교안 총리 내정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8일, 9일은 황교안 총리 내정자를 불러서 따지고 10일은 황교안 내정자가 불참한 가운데 참고인들을 불러서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저께 12일께 국회에서 청와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방미하는데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다. 자, 대통령은 14일부터 18일 사이에 방미합니다. 정의화 의장은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와서 천천히 거부권이 행사하든지 안 하든지 이 안건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배려하는 모양새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께서는 방미 절차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녀와서 이제 거부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판단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 황교안 청문회가 끝나게 되면요 보통 하루나 이틀 있다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자, 이번에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지난번에 7표 차로 가까스로 통과된 이완구 내정자보다 더 불리한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권 지도부는 황교안 내정자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부 표 단속을 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내심 황교안 총리 내정자가 무기명 비밀투표, 국회에서 모든 인사 문제와 관련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통령이 급속하게 전국 장악력을 잃게 되는 방향 속에서 거부권 행사도 못하게 되길 바라는 것인가. 저는 여권 지도부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자, 정의화 의장이 오늘쯤 국회에서 행정부로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했다면 대통령께서는 하루 이틀 주말에 검토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미국을 가시는 것, 이런 절차가 저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배려하듯이 하면서 행정부 송부를 늦추면서 결국은 청문회 이후에 국회에서 행정부로 이 안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당은 청문회가 10일 끝나도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총리 내정자 인준안을 표결 처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하고 교묘하게 연계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해야 이 문제를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도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행정부로 송부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대통령이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협조할 거니까 나머지 부분을 협상하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 1차 공무원연금 개정안 때부터 조윤선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했냐, 청와대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진실게임이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당과 청와대가 서로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이러한 풍토, 결국 조윤선 정무수석은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번에 또 2차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새벽에 3시 40분에 통과시켰다고 듣고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승민 원내대표 간에 도대체 말을 전달했니 안 했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병기 비서실장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전달한 말 어떤 것이 맞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병기 실장이 국회법 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위헌성이 있느냐고 묻길래 없다라고 답하니까 그러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진실게임이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입장을 밝혀서 당시 상황을 또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병기 실장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청와대의 뜻이다. 청와대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가 협상하러 들어가서 전화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조혜진 수석 원내 부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안 되어도 좋으니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청와대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실게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 여당의 원내대표에 의해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으로 끈끈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입니까? 자, 유승민 원내대표, 당신 말이 옳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실한 진실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재 벌어지는 이 메르스 사태에서 정정을 해서는 안 된다. 메르스 진화에 열중할 때다. 대통령이 메르스에 집중해야 된다. 즉 지금 이번에 사고를 친 사람들은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거부권 행사와 관련되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되는 문제는 이제는 당과 청와대가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뭐 메르스가 전부입니까? 메르스만 진화되면 모든 일이 끝납니까? 이 문제 역시 메르스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메르스와 관련 없이, 메르스와 관련되는 대통령의 노력과 관계없이 이 일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